쪽파는 맛이 매운 듯 하면서도 달고 김장할 때나 또는 양념간장할 때나 또 전을 부쳐 먹는 쓰임새가 많은 채소입니다. 쪽파를 비롯한 대파, 양파, 마늘 등 백합과 작물은 청열작용으로 혈액을 맑게 하고 내 세포를 정케하니 텃밭 농사에서 안 심을 이유 없는 작물입니다. 잠깐 여기서도 백합과라고 하면 어떤 분은 부초학과, 수선학과가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세 과는 서로 비슷하여 식물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예전대로 모두 백합과로 알고 그 특성대로 재배합니다. 고추를 비롯한 가지과 작물과 이 쪽파를 비롯한 백합과 작물은 양념 작물로서 서로 병과 해충이 많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다른 놈들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백합과 작물 중에서는 그래도 덜한 편이고 재배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이 쪽파도 간간히 꽃을 피우지만 거기란 씨로는 번식이 어려운가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품종이 여러 가지일 텐데 그저 국내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키워다 보니 지역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들 특성들을 분류해보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대략 나누는데 조생종일수록 종구가 작고 색은 다망색에서 만생종으로 갈수록 종구가 크고 자색으로 변합니다. 그렇지만 손바닥 농장도 다른 텃밭에서 그거 구별하지 않고 종구 시움을 철대면 심습니다. 쪽파 재배에 대한 많은 자료에서 너무 까다롭게 안내하는 것이 많습니다. 고온에서 휴면 타파를 해야 한다. 종구를 다듬어 심어라.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시킨 대로 하였죠. 용진정 산나 어떤 곳에서는 고온 휴먼 타파를 하지 않은 종구를 다소 따뜻한 물에 담궈서 심었더니 발화율이 높았다고 하던데 그거 따라 해보아도 큰 차이 없습니다. 잠시 상온보다 크게 높지 않은 곳에 담궜다고 차이가 날 수 없죠. 해보지도 않고 남이 애써 실험한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따라 해보았지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휴면 타파 안 된 종구라고 소독하여 포종하면 고르질 않아서 그렇지 다 싹 올라옵니다. 이 쪽파가 7월 여름에 심은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쭉 고르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놈은 이제 오르는 놈도 있습니다. 쪽파 여름잠을 자야 된다는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미리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 여름에 파종해야 할 일이 있다면 평소보다 한두 개 종구를 더 넣으면 되니까요. 보통 종구 심고 40일경 되면 수확할 수 있으니 사용 시기를 보아 40일 역산하여 심으면 됩니다. 그때는 좀 더 종구를 더 넣으면 됩니다. 쪽파 심을 때 종구 다듬어 식으로 하니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지도 궁금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심어도 잘 납니다. 다만 쭉 고르게 다듬으니 수분 흡수도 거의 같아 고르게 나긴 합니다. 또 다듬을 때 아래를 자르든 위를 자르든 심지어 살점이 살짝 뜯겨 나가도 다 잘 납니다. 손바닥 농장 몇 년 전 여러 가지 형태로 잘라 심어 보았습니다. 쪽파는 생장점이 종구 안 깊숙이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발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 자람입니다. 일찍 심은 것일수록 고온인 여름에는 병충해가 별로 많습니다. 쪽파의 저고온은 15도에서 25도, 비교적 적은 범위가 넓지만 30도가 넘는 여름에는 생육이 왕성하지 못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온갖 병마가 닥쳐오는 것처럼 병균도 해충도 많습니다. 일찍 심을수록 종구 소독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때는 살균제, 살충제, 심지어 응애약도 넣어 소독하십시오. 일찍 파종할수록 이걸 감안해야 합니다. 특별한 수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고온 지나고 파종하십시오. 많은 곳에서 파종 적기를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에 가는데 이대로 따라하지 말고 가급적 늦게 파종하십시오. 전문 재배농이야 판매 시기를 정해서 파종하지만 텃밭농은 일찍 사용하는 것이 김장갈 때이고 그 다음 가을 추수 시기, 추위에도 강하니 월동 후에 봄에 올라오는 건 많이 이용하니 일찍 서둘 일이 없습니다. 쪽파 밭 만들기에도 그렇습니다. 백합과 작물은 다비성 작물입니다. 거름이 부족하면 자람도 작고 또 병도 많이 옵니다. 대비를 충분히 넣고 20일 복비 뿌리면 됩니다. 마늘보다는 덜하지만 이 쪽파에도 고자리파리 침입이 있습니다. 여름 파종일수록 토양 살충제 아끼지 말고 뿌려야 합니다.
특히 퇴비 넣을 때 미부숙 퇴비일수록 이놈들이 더 극성입니다. 심는 방법도 이렇게 골뿌림하면 뿌리는 시기, 종구 크기를 감안하여 이렇게 줄뿌림하면 되고, 비닐에 저기한 간격으로 구멍을 내어서 심을 때는 큰 건 한두 개, 작은 건 서너 개씩 심으면 됩니다. 이보다 구멍도 작고 간격도 좁은 유공 비닐을 이용하면 큰 것은 한 개, 작은 것은 두 개 정도 심으면 됩니다. 쪽파는 분할이 많이 됩니다. 묻는 깊이는 2-3cm 정도. 새로 밭을 만들지 않고 옥수수나 다른 작물 심은 후 후작으로 심기도 하는데, 이때는 우피로로 부족한 양분이 보충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규모로 심을 때는 잘 관찰되지 않습니다만 쪽파에도 병해충이 있습니다. 다만 날씨가 서늘해지면 많이 덜해집니다. 해충이 먹은 것은 뜯어먹은 흔적이 있고, 병균이 가해한 것은 잎의 색깔을 보면 납니다. 병이 오면 주로 잎끝이 색이 바래지는데, 물 부족이나 칼슘 부족이면 그냥 노랗게 또는 하얗게 변하지만, 병이 있는 것은 검은 점, 갈색 무늬 등 반점이 있습니다. 병이나 해충 피해라면 방제를 해야 하죠. 농약 방제를 하든 친환경 방제를 하든 약이 일단 잎에 묻어야 하니 꼭 전착제를 써야 합니다. 그냥 버리면 잎에 묻지 않습니다. 어디든 병이 만연되면 회복하기도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찰을 해서 병반이 보일 때 바로 방제를 해야 합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쪽파도 심은 지 30일 되면 우피를 줘야 합니다. 보통 우피로이면 질소와 가리 비료인데, 잎 채소이니 시종일관 질소를 많이 넣은 잎뿌리를 줍니다. 재배 도중에 몇 뿌리 뽑아 먹으려면 이래나 저래나 큰 차이는 없지만, 일괄적으로 뽑기보다는 중간에 솎아 뽑거나 베어 먹이면 좋습니다. 베어 먹은 자리는 금방 올라오고 솎아 먹은 자리는 금방 분을 합니다. 쪽파 그에 수확하고 남은 건 그대로 두면 겨울에 얼어 죽지 않죠. 내년 봄 되면 그때 오르는 쪽파 정말 생강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를 위해 일부를 두면 종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구로 이용할 쪽파는 꽃이 피는 추대를 제거하고 질소 위주의 추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잎에 있는 양분도 뿌리로 가도록 기다린 다음 천천히 캡니다. 종구가 클수록 다음에 심으면 분할을 많이 하니 더 풍성하게 자랍니다. 캐어 두었다가 다 마르면 이렇게 양파망에 담아서 건조하고 따뜻한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두면 됩니다. 휴면 타파를 위해서죠. 앞에서도 언급하였으나 그대로 두었다가 심어도 발화는 합니다만, 이처럼 고온 여름잠을 잔 종구가 발화율이 더 높습니다.